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그 약간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우리 집합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제는 다 아실 테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수익형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리단을 반드시 조직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호텔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KBS에서 이번에 나왔던 시사기획장, 거기에서 수익형 호텔에 대한 아주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하는 겁니다. 시행사라든지 운영사가 부도를 내고 그리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운영사가 여러분들의 호실을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열쇠도 안 열어주고 이런 사건들이 KBS에서 보니까 일어나고 있던데, 여러분들 나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형 호텔 있죠. 호텔도 집합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을 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생활 숙박형 부분에, 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시행사와 운영사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조직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잘 하고 나서 있죠. 그리고 이제 운영사 있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을 잘 운영해서 이렇게 편파를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누구든지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분들께서 그 조직 운영을 하는 분들에서 있죠. 누구든지 소유자 입점주분들 누구든지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어떤 자료든지 공개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든지 공개를 해야 되고,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합 건물의 대규모 점포, 그리고 이게 생활 레지던스 이런 곳, 이게 다시 말해서 수익형 호텔들, 그리고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 빌라, 이런 것도 있죠. 300세대 150세대 미만인 곳, 이런 곳 모두가 있죠.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핵심은 어쨌든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문제다, 그런 겁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관리인이든 관리위원 또는 지역주택조합 같으면 조합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위원들 있죠. 조합위원들. 이런 분들께서는 더욱더 청렴서약서에 깨알같이 열심히 적어서 있죠. 본인들은 봉사하는 자세 항상, 그리고 월급을 받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고 시간 남을 때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있죠. 거기 있는 소유자, 입점주 또는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는 IT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다 알려주면 되고, 관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소유자분들은 있죠. 절대 이렇게 정치적인 형태로 야당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관리단 조직을 좀 잘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 있는 집합 건물에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 소유자, 입점주 모두가 있죠. 한 가족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 같으면은 업무 대행사라든지, 또는 여러분 집합건물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서 업무 대행사라든지 신탁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예?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단을 조직하고 형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재건축 부분은 좀 다르죠. 그렇죠? 집합 건물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우리가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은 투자하시는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 대행사가 조합장님을 하면서 돈도 몇백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공비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실질적인 업무 대행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있죠. 열의 9입니다. 열의 9.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되, 조합장이든 우리가 말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든 관리위원들께서는 있죠. 철저하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2년 뒤면 또 누가 한다 다른 분들이 하시고, 특히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조합장이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조합위원이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청렴서약서에 더욱더 엄격하게 적으십시오. 더욱더 엄격히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있죠. 리베이트 받으면 항상 민형사상 책임을 다지고 그의 3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떳떳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서약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도록 하시고 있죠. 항상 우리는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시행사, 그리고 또는 업무 대행사, 또는 수익 경우 때는 운영사 이런 거, 관리업체, 이런 곳은 있죠. 용역 업체일 뿐이다. 시행사도 그냥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일 뿐이다.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사실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한 뒤에는
관리단을 조직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뭉쳐야 된다 이거고, 늘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자산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잘하면, 그런데 유동성이 없는 대신에 잘만 가꾸면 농사 짓듯이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매달 따박. 채권에서 말하는 우리가 매달 말을 받는 거죠. 영구 채권 형태로 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 다시 말해서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 모두가 있죠. 합심해서 관리단 조직을 잘 하시라는데 제가 핵심의 해결점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명심하시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시행사라든지 운영사라든지 관리업체들 중에서 이쪽 시행사가 데려온 관리업체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만 왜 알려주지 않느냐 하면 관리단 조직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있죠. 반드시 관리단 조직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명심하시고 몇몇 사람들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밴드든 카페든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근처 부동산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일일이 다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화도 걸고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결점입니다. KBS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TV에서 해결점 없이 문제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을 하셔서 관리업체든 운영사든 이렇게 다 뽑으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건물이 잘 가꾸어져 가고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던져놨고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니 집합 건물에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아셨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죠. 그냥 단독 주택. 여러분들이 마당도 있고 옆에 텃밭도 가꿀 수 있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서 늘 농사 짓듯이 가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갑자기 지붕에서 물이 새면 여러분들이 업자한테 맡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일일이 그 누수가 안 되도록도 하고, 그리고 텃밭 가꿨다면 텃밭도 매일마다 이렇게 좀 가꾸어 가지고 또 수확도 내고 마당 청소도 하고 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막 감나무라든지 뭐 과수나 사과 이런 것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지 작업도 좀 해줘야 될 거고 거름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쓸 겁니다, 웬만큼. 근데 왜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그 도둑놈들한테 돈을 던져주고 맡겨버리니까 그 도둑놈들은 다들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굴리다가
굴리다가 자기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냥 부도 처리하고 나가버리면 끝나고, 아니면 뽑아먹고 하다가 더 뽑아먹기 위해서 건물을 장악해서 관리업체도 세우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들이 관심 있는 관리업체를 대동하고 또는 운영사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가 관리비도 부풀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예로 또 만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죠.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물론 있죠.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거는 제가 압니다. 문제가 많은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 곳에 있죠.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를 꼭 국가나 지자체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남탓만 계속 할 겁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원망만 하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들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가꿔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소송은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갈 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료가 330만원 또는 55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 비용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변호사 비용 포함해서 그 2배 이상, 적어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 같으면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분풀이 때문에 저 인간은 죽일 놈이다 뭐다 이것 때문에 그냥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승소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상장만 받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만 떨어지고 했을 때 저는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저 사람은 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보라 색깔, 저 사람은 노란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빨간 색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 노란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 파란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공동체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집합 건물은 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재테크를 하셨잖아요. 재테크를 하는 것은 별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산, 그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서 하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디에요? 어떨 때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또는 어떤데요? 뭐 채권에다 투자할 때도 있고, 또 어떤데 뭐 금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선박, 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한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도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뭐 선진국에 있는 달러를 들고 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에 있는 그 자산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금이든 뭐 은이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느 때는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을 빨리 팔고 빨리 매수해서 빨리 팔고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닐 뿐더러,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투기 부동산 세력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는 하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아파트 이런 쪽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우리가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집합 건물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가꾸면 이것은 있죠. 상승 가치가 아주 높아질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부 정책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오히려 잘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단 조직이 안 되어 있거나 관리단 조직이 되어 있더라도 시행사가 만들어가지고 앞잡이들을 관리단 조직을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해먹거나 또는 몇몇 이상한 파렴치한 인간들이 관리단 조직을 장악해서 돈을 다 빼먹거나 이런 것이 문제이다라고 했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뭉쳐서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면 됩니다. 아셨죠? 하나씩 알려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있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있죠. 주식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절대 가치 차원에서 가치를 우리가 매길 때 부동산에는 우리는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우리 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 월세 받는, 그러니까 배당 모형인데, 배당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영업이익이는 건 내는 게 아니랬죠. 그래서 우리 상법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법인 사당. 그래서 비법인 사당은 집합건물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용만 들어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화시키고 이래 된 관리 비용을 줄여가지고 자산 가치를 어쨌든 높이도록 잡수입을 높이고 해서 효율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력은 점차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소유주 입점주분들 그리고 위원이 될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다 로테이션 한번 돌아가시면서 하셔야 되고, 초창기 관리단을 조직하는 창립 멤버분들은 많은 수고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모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점차 높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식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 주식은 그 회사의 성장을 보고 하는 RIM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 성향을 가지고 퍼라는 개념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비해서 우리는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DDM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세로 관리단 조직을 해서 분쟁을 만들지 말고 청렴서약서를 적어서 다들 봉사하는 자세로 2년씩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먹겠다. 날 다른 일도 바쁜데 말이야.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럼 나한테 몇백만 원 줘. 50만 원, 100만 원 줘야 된대. 이런 사람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잘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없다.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관리업체 선정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리업체에 대한 직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라도 계약 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할 때는 제대로 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절대 갑질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업무 처리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만, 아셨죠? 자,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리단 조직을 제대로 하셔서, 그것도 파를 만드시지 마시고, 파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은 그 조합원에서도 막 그 파를 만들고 하는 인간들이 있죠. 업무 대행사 쪽으로 넘어가서 돈이나 쳐 발라먹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불로 팔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정보를 공개하면 돼서 다 공개하고, 뭐 문제점이 있으면 죄송하다 하고,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 자기는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만두고 다른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시면 되잖아. 더 잘할 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관리를 하면 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데, 모두가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우리 요 집합 건물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뭐가 조합장이 돼봐야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야, 본인이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더 낮은 자세.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봉사하는 사람이 더 낮은 자세, 머슴이잖아요, 머슴. 그런 자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청년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회사 수도 잘 안 풀리고 해서 다시 10년 전으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있죠.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삶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남자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만 어른입니다. 어른이 있는데 자기는 모습만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한테 그 말을 합니다. 그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여학생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항상 전교 1등이나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항상 2등이나 3등 이렇게만 하니까 자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결과가 자기 원하는 결과까지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하고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요 뼈 때리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일종의 멘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결국은 자기가 깎아내려 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했잖아. 자기가 해온 노력을 짓밟지는 마라.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학생이 굉장히 화난 얼굴로 그 남자를 째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뭘 알아. 열심히 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기기는커녕 바보 취급이나 당하고 말이야. 난 이렇게 필사적인데 아무리 노력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열심히만 하고 말이야. 여러분도 학창시절, 아니면 지금 여러분 관리단 조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든지,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든,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떤 이유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아무리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한 순위만이 결과가 아니야. 열심히 한 만큼은 너의 피와 살이 돼서, 다시 말할까요? 열심히 한 만큼은 너의 피와 살이 돼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지 마.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지 마.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젊은 분이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금방 슉 지나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힘든 것이 여러분들 추억으로 남을 때가 많았죠. 정말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집합 건물이 있죠.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동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를 해주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마 같은 존재들 있죠. 시행사, 운영사, 업무 대행사, 시공사도 있고 수행사 중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죠. 시공사, 관리 업체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가에 계획을 잡아 나가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좀먹고 여러분들의 모두 우리 공동체 자산 가치를 깎아내리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그때가 힘든 뿐이지, 그렇지만 그 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걸.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또 17년 또 교도소형을 좀 받았고 하던데,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만 세상은 항상 우리가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공정하게 투쟁을 하는 과정,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모두를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스스로가 알아두시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심으로 여러분만 살기 위해서 했을 때는 여러분은 분명히 천벌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그 앞에도 보시면 자기 것만 입속을 챙겨 남이 죽든 말든 짓밟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든 자식이든 그 사람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파탄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